여러분, 자비라는 게 항상 미덕일까요?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권력의 법칙 중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또 논란이 많은 바로 그 제15법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직설적이죠. 심지어 좀 섬뜩하게까지 합니다. 적을 완전히 짓밟아라. 여기엔 뭐 자비나 타협 이런 게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오직 완전한 승리. 그거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그냥 잔인해져라,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이 뒤에는 생존을 위한 아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 답을 한번 역사 속에서 찾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한순간의 동정심이 위대한 영웅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경고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3세기 중국입니다. 천하를 두고 두 거인이 맞붙었죠. 한 명은 당대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던 항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말 끈질기게 그를 물고 들어줬던 경쟁자, 바로 유방이었습니다. 사실 항우한테는요, 이 유방을 제거하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진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랄까 명예라던가 동정심 같은 그런 감정 때문에 망설인 거예요. 결국 칼을 거두고 말았죠. 이게 바로 품속에 독사를 키운 격이 된 겁니다. 항우가 베푼 자비는 유방의 충성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독사에게 회복하고 다시 독리를 갈고 복수를 계획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잠깐의 자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완전한 파멸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유방은 항우처럼 망설이는 법이 없었거든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항우가 마허림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면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적을 완전히 짓밟아라는 법칙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용해서 제국을 세운 인물이죠. 바로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왕제, 측천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천무후의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일관됐어요.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싶으면 그게 누구든 그냥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그럼 이런 무자비함이 가져온 결과는 과연 뭐였을까요? 피바람만 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결과는 무려 40년간 이어진 제국의 안정과 번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항우와 측천무후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과 극이죠. 항우의 자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반대로 측천무후의 잔혹함은 그녀의 권력과 유산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좀 잔인하게 들리는 논리가 로버트 그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위대한 전략가들이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던 원칙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인간은 어설프게 다치게 하면 복수하려고 하지만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면 복수할 엄두조차 못 낸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조치는 그냥 복수심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하려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거죠. 유명한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승리는 그냥 전투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이 다시는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그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 본 거죠.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납니다. 고대 중국의 손자병법에서도 심지어 성경 이야기에서도 위협의 싹은 아예 잘라버려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핏냄새 나는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칼이랑 군대가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적을 짓밟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시대에 짓밟는다는 건 당연히 물리적으로 해치는 게 아니죠. 이건 바로 경쟁자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돈줄을 끊어버려서 경제적 기반을 없애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력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나 정치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쟁자의 자본, 신뢰도, 지지 기반을 완전히 차단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뭐 보이지 않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15법칙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불편하지만 또 핵심적인 질문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평가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 아무리 잔혹했더라도 그 결과로 안정과 효율을 가져왔다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과정이 더 중요할까요?
방법의 잔혹함이냐, 결과의 안정성이냐,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